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네, 지금 이제 새벽에 촬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어디 좀 이렇게 또 가봐야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영상을 이렇게 또 한번 찍어 봅니다. 네, 그나저나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감기가 살짝 걸렸거든요. 목감기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기침도 이제 자주 나고, 그래서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어서 살짝 비몽사몽 이렇게 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도 이렇게 또 입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이렇게 또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1월 전기장판이 필요하다. 1월 전기장판에서 저한테 미국 아집자 한 20% 추가 할인 코드를 이렇게 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적어둘게요. 고정 댓글에 이렇게 또 달아둘 테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1월 전기장판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파도 안 나오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이 전기장판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한번 장만을 하시는 것도 이제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린랜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그린랜드를 가질까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그린랜드를 어떻게 인수를 하면은 좋을까 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까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논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이 그린랜드를 가져야지만 이 북극권에서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를 할 수가 있다. 그거밖에도 하이테크이나 그 군사 물자들,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필수 광물들, 희귀 광물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그린랜드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은 성명을 이제 통해 가지고 군사력 활용은 국군 통수권자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백악관 성명에서 이제 밝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이 그린랜드를 구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돈 줄 테니까 그린랜드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린랜드를 안 준다 그러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이 군사적 옵션도 지금 있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이제 인베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침공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방구에서 이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린랜드가 좀 캐나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캐나다 바로 옆에 있고 이제 북극 바로 밑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린랜드가 왜 여기 이제 덴마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 캐나다나 이제 미국한테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끼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원래는 노르웨이 덴마크령이었다고 해요. 노르웨이하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가 원래 같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나눠졌는데, 예전에 하나의 나라였을 때 그린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린랜드령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원래는 이 덴마크, 이 노르웨이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자치 정부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치 정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의 땅이는 땅입니다. 덴마크에 이제 소속이 이렇게 또 되어 있으면서 그린랜드 측에서 그리고 이제 덴마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는 우리는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밖에도 이 덴마크와 미국의 동맹국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좀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캐나다나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덴마크의 주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군인을 투입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나토의 동맹이 해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맹국인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린란드를 빼앗지 말아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빼앗을 수 있을까? 우리 미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이제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구매뿐만이 아니라 자유 연합 협정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3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3년 이 동안에는 계속해 가지고 이 그린란드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빠르긴 빠르네요. 1년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 이 그린란드도 무슨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덴마크 편을 들어주고 있다. 덴마크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냥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 이런 이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덴마크랑 함께 공동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덴마크 것도 아니고 그린란드 자체에 자치리 정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국민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권과 이제 영토의 보존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 총리는 나와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군사적인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나토는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미국이 이기겠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덴마크를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거든요.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군대도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토도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가지고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나토도 필요한데, 그런데 나토가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배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먼로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먼로 독트린, 돈노 독트린이라고도 이렇게 떠고 있죠. 이 서방구,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우리 미국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그 주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을 이렇게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도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져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린란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포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두로를 잡아간 것처럼 우리 그린란드 총리도 미군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린란드가 그냥 독립을 원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독립을 이렇게 또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일부가 되는 거, 뭐 미국령이 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덴마크로부터 이 인디펜던스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미국한테 편입이 되는 것은 더 싫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린란드도 인구수가 엄청나게 적거든요. 몇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만 명 안 되는 걸로 독립을 뭐하러 하려고 하는지, 그냥 덴마크에 그냥 쭉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짜로 그린란드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고심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5천만 배럴을 50 밀리언 배럴을 미국에 인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이제 정부에서 미국한테 이제 한 5천만 배럴 정도를 50 밀리언 배럴 정도를 그 석유를 미국에다가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또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의 50 밀리언 배럴을 우리 미국이 가지고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확보가 된 이 석유는 시장의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매 대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금액을 미국과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자신의 이익에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에너지부 이제 장관은 저장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하역장으로 즉시 석유를 운송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석유를 이제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1.3%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56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이런 이제 주요 석유 기업들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베네수엘라 산업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정유 시설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석유 생산 시설들을 보면은 굉장히 녹이 슬러 있고 노후화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뽑아내고 있는 그 굉장히 나쁜 그 질의 원유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두로 상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카라카스에서 1월 3일에 축출이 돼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다라고 하네요. 뉴욕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부인이랑 같이 따로 있겠죠. 따로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무죄다,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런 해가지고 나는 임뮤니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리를 철저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쟁의 포로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빨리 나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절대로 안 풀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더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리아 마차도가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이끌어야 된다, 내가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를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 마차도는 BBC의 파트너사인 CBS랑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차도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차도 자기랑 그리고 우리 팀은 우리 국민을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의지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를 이렇게 또 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리더십, 용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이번 미군 작전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 라고 마차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치켜 세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차도는 2024년도 대선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바로 나이다. 국민의 위임을 벌써 받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적임자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차도를 지지를 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차도는 국내 지지나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번 대선에서 이긴 거를 보면은 벌써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를 보니까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필요하느냐? 그냥 개 돼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베네수엘라가 민주 국가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미국의 이익에 부응을 하느냐라는 것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임시정부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죠. 이 임시 대통령을 지금 관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계속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차도는 인터뷰 내에서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무고한 국민을 탄압을 하는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다. 이 사람은 마두로랑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떠면서 안팎으로 지금 로드리게스를 신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로드리게스는 이제 TV 연설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우리가 다스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 대리인은 없다. 라고 이제 단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내가 우리 이제 마두로파가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대로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도 개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나온 그 유조선들 있지 않습니까? 유조선들이 이 미국 해군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납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베네수엘라 이 유조선들을 지금 보호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 러시아 해군 함정이 파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크 카님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다시 풀 캐퍼시티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캐나다의 석유 경쟁력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석유 가격은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미래를 보면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가 바로 1월 6일 의사당 난임 사건이 일어난 지 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1월 6일 의사당 난임 사건 그 역사를 재기록을 하는 웹사이트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웹사이트 이 와이트하우스에서 그 공개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1월 6일 의사당 난임 사건 5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백악관은 기존에는 뭐 폭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뭐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단어들을 빼버리고 평화적인 애국적 시위였다라고 1월 6일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와 이거 우리들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역사를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이 바꿔놓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당시 의사당 난입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 적재자들에 의한 이 박해를 받은 그런 희생자이다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가지고 저번 대선이 가짜였다, 저번 대선이 사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당에 난입을 한 애국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폭력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킨 의회 경찰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의회 경찰들 보안 실패를 초래를 한 민주당 지도부, 이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거 다 우리들이 보지 않았나요? 영상으로 다 보고, 아니 기록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나?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대규모 이 사면을 이렇게 떠줬거든요. 사면을 이렇게 떠주면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잘못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떠면서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전부 다 사면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면을 시킨 것을 정당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백악관에서 false narrative를 지금 하고 있다, 가짜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영상 증거들이 있고 법원의 판결이 벌써 나왔는데 그거를 다 무시를 하고 화이트워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세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역사를 라고 하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공식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화이트하우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역사를 입맛대로 지금 바꾸는 그 형태를 1984년도 소설에 이렇게 또 비유를 이렇게 떠면서 뭐 오웰적 수사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유를 이렇게 떠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킴 제프리스, 뭐 민주당 지도부, 뭐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려 했던 폭도들의 진실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이 화이트하우스가 화이트워싱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증거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진짜 미친 듯 달리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을 해놨던 거를 다 하려고 를 거치지를 않고 뭐 전부 다 익스큐티브를 오더를 이렇게 떠면서 다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지금 축출을 해내고 있고, 그린랜드도 지금 인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것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1월 6일 의사당 그 난입 사건의 그 히스토리를 그 역사를 지금 지우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올해 그러면은 민주당이 나를 세 번째 탄핵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이 중간 선거 때 다 나와서 투표를 해라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중간 선거에서는 과연 누가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 10일째 시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한테 이제 발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8명이 죽었다, 처음에 뭐 2명 죽었다, 그러다가 뭐 8명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이 된 사망자들의 수는 36명으로 이제 늘었다, 10일 만에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살해를 계속 이렇게 또 하면은, 그러면은 미군이 쳐들어갈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락앤 로디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미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이렇게 또 꾀하면서 마두로를 축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해낸데 이어가지고 그린랜드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밖에 더 없네. 지금 이란까지 리짐 체인지를 이렇게 따르고 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이제 재해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 적국의 영향권을 근처에다가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란도
잡아 족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이제 하메네이는 나와가지고 폭도들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지금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도 과연 어떻게 될는지 많은 걱정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란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미국이 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밀어붙였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이랑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조금 넘게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핵 시설들을 다 파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6개월 만에 아주 그냥 난리가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알화 이란에서 쓰고 있는 통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됐다. 1달러당 146만 리알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지금 40%가 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정권에 굉장히 많은 부패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파탄이 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상인들만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이 대학생 다니던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메네이 물러나라, 이 지도자 독재자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거가 아니라 뭐 죽어라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독재자 빨리 죽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란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PBS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 행정부에서 2천여 명의 이 아이스들을 미네아폴리스로 지금 투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역대 가장 큰 그 오퍼레이션이다, 이 아이스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네요. 사상 최대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미네아폴리스 이 미네소타에서 보수 유튜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면서 데이케어에 가가지고 아이들 어디 있어? 너 사기치는 거지? 라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다가 지금 뭐 미국에 발칵 뒤집혔거든요. 이 미네소타가 원래 좀 그런 사기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잡았냐? 아직도 계속해가지고 사기가 일어나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한테 주지사 미네소타 주지사의 팀 월즈한테 어마무시한 비난의 화살을 지금 꽂히고 있다고 합니다. 너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 월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다음 이 주지사 선거에 이제 나오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파에서 정치 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 갔었을 때 이 운영을 이렇게 따고 있었었다. 분명히 이곳이 안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 없을 때 가가지고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아무런 협의 없이 카메라 노출을 위해 가지고 지금 쇼를 이렇게 따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커뮤니티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하네요.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원래 좀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그 커뮤니티를 좀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좀 많은 이 단속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많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우선 소말리아 커뮤니티들 이제 많이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요번에 이제 CES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이러한 주요 발표들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팔고 있는 AI 핵심 칩인 그 블랙웰보다 더 좋은 후속작이다라고 하네요. 또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이 AI 칩이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베라 루빈 이 아키텍처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AI 칩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이 거대 AI 모델들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AI 슈퍼컴퓨터이다라고 이 젠슨왕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라 루빈은 미국의 천문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또 넣은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는 그거 밖에도 베라 루빈 AI 칩 말고도 자율주행 시장을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도전장을 이렇게 또 내밀었다 라고 하네요.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알파 마이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벨 4 자율주행급 이 뭐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것입니다.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그런 모델,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차는 벤츠랑 이제 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벤츠에서 CLA 모델이 이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제 팔리게 되는데 여기에 탑재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랑 거의 대적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계속 한번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지포스 나우라고 해가지고 리눅스나 이제 아마존 파이어 이런 곳에서도 엔비디아의 클라우딩 게임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도 뭐 DLSS 4.5가 이렇게 또 출시가 돼가지고 이미지 품질을 뭐 개선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새롭게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로드스터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로드스터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드스터 나온다고 한 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2019년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더 오래됐나? 어쨌든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운페이를 했다가 지금 뭐 캔슬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 로드스터는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어떤 뭐 팟캐스트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팟캐스트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페라리를 살 때 안전을 1순위로 이제 생각을 하고 페라리를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로드스터도 안전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테슬라 로드스터는 인간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스터는 인간이 운전을 하는, 이제 미래를 보면 다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운전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AI가 운전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로드스터는 인간이 운전을 하는 마지막 최고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허허, 어떠한 로드스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뭐 제임스 본드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미친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4월 1일에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생산은 2027년도 내년쯤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공개를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에 했는데 완제품급을 요번에 또 이제 공개를 하나 봐요. 야, 근데 너무 늦지 않나? 엄청나게 늦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델 Y에 대한 그런 좀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모델 Y 새로운 그 주니퍼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 모델 Y가 이 경찰 단속에 이제 걸렸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모델 Y가 이제 후면 그 브레이크 라이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후면에 이제 굉장히 좀 하늘하게 비치는 그런 브레이크 라이트를 이렇게 또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떤 이제 경찰이 후미등을 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경찰 단속에 이렇게 또 걸렸다라고 합니다. 모델 Y 후면 라이트이 좀 이제 약한가 봐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글로벌로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로보택시가 이제 20번째 국가로 이제 진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태국 방콕에 있는 차량 운전자를 채용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20번째 이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태국 이제 방콕도 이 로보택시가 이제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국 방콕도
굉장히 이제 여행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태국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랑 이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나는 요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편인 이 공화당을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또 뭐 싸워싸워 이렇게 떨궜지, 싸워싸워 이렇게 떠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뭐 승인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스 X도 IPO를 아마도 올해 안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더 부자가 될 일만 남지 않았나. 지금도 뭐 1등이나 2등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세계 부자 순위. 그런데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렌 버핏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CEO, 이 그렉 아벨이 이제 이 컨트롤을 이렇게 또 잡았거든요. CEO로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렉 아벨의 1년 연봉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25 밀리언 달러, 2,500만 달러로 1년 월급이 책정이 됐다, 올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도 월급을 보면은 2,1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CEO로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400만 달러가 지금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대박이다. 와. 야, 1년 연봉이 2,500만 달러.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 생각되고. 아니,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아니, 절반 떼도 괜찮지 않을까? 절반 떼도 1,100만, 절반 이상 떼이겠죠. 어쨌든 간에, 2,500만 달러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을 보면 워렌 버핏은 예전에 그 연봉을 동결했다고 하거든요. 예전 연봉 10만 달러, 1년 CEO, 연봉 10만 달러를 동결해가지고 워렌 버핏은 매년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CEO 연봉이 1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아벨 이 CEO는 전에도 2,1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어맨으로 있는다고 하거든요. 뒤에서 계속 조언을 주었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인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인도에다가 때리고 있는 테리프 관세를 보면은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원유를 인도가 지금 사주고 있다. 이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군대를 이렇게 또 사고 있고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사고 있고 전쟁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전쟁 빨리 끝내는 거 그거랑 이제 부합하다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50%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이 관세를 어떻게 하면 내릴까 계속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를 보면은 아직도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기업들로 통해 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이제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면 싸니까 그렇게 이제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디 총리, 인도 총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가 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관세를 더 빨리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관세가 이렇게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빨리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인도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인도는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상호관세 25%가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그 석유를 수입을 하는 그 보복관세가 25%가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지금은 50%의 관세가 붙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러시아산 원유 그만 수입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프레딕션 마켓 있지 않습니까? 네,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거는 이런 이제 예측 시장에서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아마도 탈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베팅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갔고, 확률이 지금 급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뭐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까지 축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밖에도 이제 그린랜드를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한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베팅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지난 주말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탈환을 하는 그 확률이 30%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8%로 급증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축출하는 것을 보니까 파나마 운하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카널도 조만간 탈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린랜드도 아마도 매입을 할 것으로 이제 그런 확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이제 베링 마켓을 이렇게 보면은, 프레딕션 마켓을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베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확률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알아봤겠습니까? 와, 진짜로 이제 파나마 운하도 가지고 가고 그린랜드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보면은 또 이제 흥미로워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장 엑선 모빌 정유사 이 주식을 빨리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정유사들에 대한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바로 팔아버려라.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바로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군사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많다. 마두로가 축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험난한 그 지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3천만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또 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통제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게릴라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은 주식이 높아졌지만 이게 곧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만약에 게릴라전이 장기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밖에도 인프라 그 노후화가 너무나 심하다. 정유소 같은 것들이 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시설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청나게 돈을 투입을 해도 엄청나게 오래 이제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밖에도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원유질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나쁘다. 엄청나게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원유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원유를 정제를 이렇게 떠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높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지만, 그런데 지금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공급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더 많이 캔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제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너무나 높다 라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3년 뒤에는 이제 떠나거든요. 떠나는데,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다가 이제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돈들이 수십억 달러이면서, 그러면서 5년이나 10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라. 엑소모빌 주식 팔고 그러라는 그런 소리지. 쉐브론 주식 팔고 당장 갖다 팔아라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감기가 들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서 이렇게 또 뉴스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이제 낮아져서 죄송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